난방은 보일러로 하는 거 아니야? 노르웨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추위로 유명한 북유럽, 그 중에서도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는 나라, 노르웨이.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한 시아버지에게 한국의 온돌은 그저 신기한 문화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방문한 어느 겨울, 딸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그의 고정관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구부리기도 힘들었던 관절통, 추운 날만 되면 시린 허리와 손발, 온갖 약과 물리치료에도 소용없던 고통이 단 몇 주 만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나아진 겁니다. 처음엔 그저 따뜻하다고만 생각했던 바닥이 그의 건강을 되찾아 준 기적의 치료법이 되어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이야기는 한국의 전통 온돌이 한 노르웨이 가족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한 따뜻한 실화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너무나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겼던 그 온돌.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 따뜻함이 인생을 바꾸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드레아스 크누센, 노르웨이 오슬로 근교에서 은퇴 후 조용히 살고 있는 평범한 노인입니다. 지금은 아들과 그의 아내 한국인 며느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죠. 처음 아들이 한국 여성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솔직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문화 차이란 게 그리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제 인생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아들은 단호했어요. 아버지, 직접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진심으로 가족을 배려하고 늘 웃으며 대하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온 어느 날이었어요. 노르웨이의 겨울은 상상 이상입니다. 눈은 허리까지 쌓이고 찬 바람은 마치 뼛속을 파고드는 듯하죠. 이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 난방에 대해선 누구보다 예민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간다는 아들의 말에 가장 먼저 걱정한 것도 난방이었죠. 보일러는 있니? 라디에이터는? 히터라도 있겠지? 그런데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온돌이 있어요. 온돌?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역적 표현이겠거니 한국식 보일러 정도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서 며느리의 집에 들어섰을 때 제 상식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바닥 전체가 따뜻하더군요. 그저 전기장판 수준이 아니라 방 안 전체가 은은하게 데워지는 겁니다. 소파에 앉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따뜻한 바닥 위에 담요 깔고 앉으니 그보다 더 포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님, 이불 깔고 주무셔도 돼요. 침대보다 훨씬 따뜻하고 편안하실 거예요. 노르웨이의 내 습관상 바닥에 눕는 건 어색했지만 그날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밤을 보냈습니다. 전날까지 무릎이 쑤셔서 잠을 설쳤던 제가 그날 밤 처음으로 새벽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웃으며 물었죠. 아버지, 온돌 어땠어요? 저는 단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집에 이걸 어떻게 설치했는지 몰라도 노르웨이로 가져갈 수는 없겠니? 그 이후로 저는 온돌을 한국의 마법 같은 발명품이라 부르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단지 기술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었어요. 온돌은 가족이 함께 바닥에 둘러앉아 웃고 떠들며 밥을 먹는 문화였고 차가운 마음까지 녹이는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이 따뜻함 덕분일까요? 무릎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잠도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을 향한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죠.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던 며느리의 문화가 이제는 오히려 그립고 고마운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나자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려웠어요. 무릎 관절이 굳어져서 툭툭 소리가 나고 일어날 때마다 몇 분은 꼭 서 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에 온 뒤로 그런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온돌 덕분이라 생각했죠. 따뜻한 바닥에 누워 자면 온몸이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까지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바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처음엔 무릎을 꿇고 앉는 자세가 좀 불편했지만 그 식사 시간이 너무 따뜻했어요. 노르웨이에서는 보통 각자 식사를 하고 식탁에서도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서로의 하루를 묻고 반찬을 챙겨주고
웃음이 오가는 게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제가 김치를 입에 넣자 순간 기침을 하게 되었는데 며느리는 재빨리 물을 따라 주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김치가 아직 입에 안 맞으시죠? 내일은 덜 매운 걸로 준비해 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괜히 목이 메었습니다. 단지 밥상 차림이 아니라 제 입맛 하나까지도 생각해주는 마음. 그게 바로 한국에서 말하는 정이라는 것이겠죠. 더 놀라웠던 건 이 정이 가족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동네 마트에 같이 장을 보러 갔을 때 며느리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주인 아주머니는 저에게 과일 하나를 슬그머니 쥐어주셨습니다. 어르신은 어디서 오셨어요? 아드님 덕에 이렇게 멋진 외국 손님을 뵙네요. 순간 뭔가 울컥하더군요. 나라는 다르지만 이 작은 인사 한마디가 낯선 땅에 있는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온돌을 단지 바닥 난방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도구이자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챙기는 정의 공간이었어요. 며느리는 아침마다 물수건으로 제 이마를 닦아주며 아버님, 잘 주무셨어요? 하고 묻습니다. 그런 작은 배려들이 제게는 너무나 큰 감동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몸도 마음도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밤에 잘 때마다 느끼는 그 따스함, 그리고 하루하루 제가 받은 친절과 배려가 쌓여 제 마음까지 녹여주었죠. 노르웨이에서는 말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따뜻한 말 한마디, 반찬 하나를 나누는 행동, 그리고 바닥에 같이 앉아 눈을 맞추며 밥을 먹는 그 모든 시간이 가족이란 의미를 새롭게 알려줬습니다. 온돌은 분명히 한국의 기술이지만 제가 느끼기에 그것은 기술 이상의 무언가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공간이며 마음을 나누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가장 깊이 경험한 온기란 사실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한 달을 보내고 노르웨이로 돌아온 날, 집 문을 여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 안 공기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보일러도 틀어놓았고 익숙한 침대와 의자, 책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은 포근한 이불 속에 있었지만 마음은 어딘가에 빠져있는 듯 했습니다. 왜 이리 조용하지? 왜 아무도 말을 걸지 않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온돌의 따뜻함은 단순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대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한 달 동안 저는 단지 아늑한 바닥에 누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눈빛과 말 한마디, 그리고 같이 밥을 먹고 웃으며 나누던 시간 속에 잠들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마다 며느리가 방문을 살며시 열고 아버님, 일어나실 시간이에요라며 불러주던 그 목소리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작은 쟁반에 손수 반찬을 차려 가져왔습니다. 식사 후엔 늘 말했습니다. 오늘은 산책 어떠세요? 제가 모시고 나가도 돼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 짧은 시간들이 제 70여 년 인생에서 가장 인간다웠던 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노르웨이에 돌아온 이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리 실내 온도를 높여도 그 온돌 같은 따스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이 그리웠던 거죠. 한국에서는 함께 식사하는 것, 함께 바닥에 앉아 대화 나누는 것, 그것들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각자 다른 방에서 식사하고 손님이 와도 식탁에만 잠깐 머물다 돌아갑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온돌이 있었으면 아니, 온돌 같은 분위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거실 바닥에 좌식 테이블을 하나 놓는 건 어때? 아내는 처음엔 웃었습니다. 당신이 무릎이 불편해서 의자만 고집하던 사람인데 무슨 바닥이야? 그런데 저는 진지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작은 좌식 상 하나를 거실 한켠에 놓고 따뜻한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TV 앞에 누워서 발을 담요에 말아놓고 한국에서 사온 찻잔을 꺼내어 놓고 말이죠. 그리고 가끔 손자들이 놀러오면 일부러 바닥에 앉아 과일을 깎아줍니다. 손자들은 처음엔 이상해하더니 이제는 스스로 바닥에 앉아 할아버지, 이거 한국식이지? 하고 묻습니다. 저는 그 물음에 항상 대답합니다. 그래, 이게 진짜 따뜻한 방식이란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제 삶에 작지만 소중한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무언가를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물건이 아니라 온기와 정서를 담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건강이란 물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운동을 하면 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건강은 누군가와 함께 따뜻하게 살아가는 삶에서 온다는 것을. 제가 한국에서 온돌 위에서 보낸 시간들은 단지 편안한 숙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인생의 방향을 다시 돌려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노르웨이의 차가운 겨울 속에서도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을 꺼내어 제 가족과 이웃에게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체험한 온돌은 단지 난방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자 관계의 철학이었고,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나누는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온돌 위에서 누웠던 따뜻한 밤, 가족과 나란히 앉아 나눈 식사, 며느리의 다정한 말투, 손자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치유였습니다. 그것도 병원에서 받는 치료나 약이 아닌 사람과의 연결을 통해 치유되는 깊은 따뜻함이었습니다. 노르웨이로 돌아온 후, 저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작은 좌식 탁자 앞에 앉습니다. 바닥은 차갑지만 마음은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온기는 보일러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요. 온돌은 단순히 땅에서 열을 올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선, 그리고 함께 사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집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위대한 유산이라고요. 그리고 이런 따뜻함이야말로 오늘날처럼 고립되고 각자 도생이 일상화된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단순한 난방 기술인 줄만 알았던 온돌이 누군가의 건강을 되찾게 만들고 한 가족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저 바닥에서 따뜻함이 올라온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한국의 전통 속엔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지혜와 따뜻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길 바라봅니다. 혹시 주변에 요즘 몸도 마음도 추운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이 온돌의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하나의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